내년 총선 차출을 위해 개각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요. 이 여당 텃밭이 아닌 험지 출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임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보람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20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알링턴에서 제 곁에는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이 함께했고 제가 이룬 무엇에나 여러분의 고된 노고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넓은 전쟁터에서 인생이란 야영지에서 말 못하며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우는 영웅이 되라.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보훈처장부터 보훈부 장관까지 박민식 전 장관 이임식에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박민식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죠. 당의 출마 지역구를 백지위임하겠다면서 이제 험지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어제 저희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도 험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영 장관 같은 경우에 여당의 양지로 불리는 서울 서초을, 경기 분당을 출마 지역으로 저울질하는 듯한 모습으로 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이제는 나도 당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당의 생각에 힘을 보태겠다 하면서 험지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이런 모습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좀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한동훈 효과라고 봅니다. 한동훈 효과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검사일 때 굉장히 잘 드는 칼이었잖아요. 조선제일검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제일검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정치인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얼마나 그 깎아내리고 공격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백전백패였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논리를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논리적 결함이라든가 본인들의 문제점들만을 드러냈는데 사실 그동안 당이 좀 느슨해지고 뭔가 좀 기강이 잘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영 장관이 무슨 분당, 서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돌았었는데 이제 뭔가 좀 당내에 이 젊은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그게 그냥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가 내 원고를 쓰겠다. 그리고 내 말 자체를 어록이 나올 정도의 어떤 날카로운 통찰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당 전체 내에서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때만 되면 누가 어디로 간대, 누가 어느 좋은 자리에 간대, 누가 선출됐대 이런 얘기 일체 나오지 않는 것만 봐도 이거는 상당히 좀 긴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으로 나오는 분들도 과거 같으면 어디 좋은 자리 찾아서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그 컨센서스, 그 어떤 우리의 동의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 잘 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박민식 장관도 분당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좀 바뀌는 것 같고 이영 장관도 서울에 험지로 간다고 그러고 원희룡 장관 개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유지돼서 저희 당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원 솔직히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언론 누가 되느냐 언론의 관심사를 한 적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비대위원이 관심이 가고 블랙홀처럼 지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당의 일 수도 있다고 했던 공천 잡음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하나씩 교통정리해가는 모습.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한동훈 효과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양지를 좀 찾아 나선다라는 그 기류가 읽혔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 게 저는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셨던 분들이고 이영 장관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당에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일종의 좀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장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양지만 찾아서 가다가
있다간 오히려 정말 컷오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장관들 외에도 뭐 대통령실 출신의 수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일종의 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좋은 지역을 가겠다라고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인물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비대위원 인선에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혁신이라는 한 차례의 실패가 있었다 보니까 비대위원 인선을 통해서 정말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위원들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크게 이제 부딪히게 될 벽은 뭐 비대위원 인선도 아니고요. 공천 잡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결국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혁신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찬가지로요. 한동훈 지명자도 장관 출신이죠. 한동훈 지명자가 이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지휘는 하겠지만 본인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사도 굉장히 큽니다. 전국의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 험지에서 본인 선거를 뛴다. 험지 출마 쉬울까?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정말 벼랑 끝, 정말 불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비례대표 출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야기 될 때도 원래 한동훈 장관은 선대위원장으로 쓰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나지 않는 상태에서 얼굴을 최대한 전국에 많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자 였는데 그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9회 말 투아웃이다 보니까 이제 등판을 빨리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셨으니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뭔가 상처나지 않는 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당 전체의 변화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상당히 많이 협력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동훈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전체 분위기가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참 운이 좋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효과도 효과지만 사실 장제은 의원의 어떤 백의종군, 근데 김기현 대표 사퇴,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저런 개항을 출마 선언 이런 것들이 뭔가 단초가 됐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이 당 전체에서 확실히 해결되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로서 안정적으로 본인 의석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협위원장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당협위원장 이제 뭐 공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떻게든 다음 총선에서 최일선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겠죠. 그럴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로 나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험지로 띄워주는 게 좋습니까? 불출마해 주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비례로 여쭤보십시오. 나오는 게 좋죠. 비례로 나오는 게 비례로 나오는 게 좋고 예를 들면 그 저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들은 제일 중요한 게요. 그분이 와서 지지연설을 해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나에게 표를 찍어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닌다. 당대표로서 지원 유세 다닌다. 아마 상당 부분의 뭐 오빠 부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지지자들이 모여들 거예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나이 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 든 분들은 오히려 개혁을 더 원해요. 아하.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나이 드신 당원들께서 오히려 개혁을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지역에 얽혀 있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